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 지금 버티는 사람은 네. 하락되면 너무 진짜 제가 좀 심한 표현으로 황금밭이 그냥 펼쳐지는 거죠. 규제 다 풀어져 있죠. 양도세 면제 받죠. 뭐 심지어는 취득세 면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취득세 중과 안 한다고 해서 막 인기 좋잖아요. 취득세 면제도 생기고. 맞아. 옛날에 오피스텔 취득세 비싸다고 안 샀는데.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4.6% 내면은 야 이게 뭐 그래서 오피스텔도 나중에 이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고 네. 취득세 중과되는 거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피스텔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다 사이클이 있네요. 네. 진짜. 그러네.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규제 다 풀어지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게 다 하고 싸게 살 수 있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하락하고 나면 다시 우리나라는 밑에서 전세가가 또 쫙 치고 올라가지고 여러분이 안 사도 올라가요. 뭐냐면 지금 이제 사는 거는 지금 사지 않으면 살 기회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은 또 살 수 있는 기회는 온다. 오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못 잡을 확률이 많아요. 그 기회가 오면? 네. 그 기회가 오면 왜요? 그 지금 분위기의 반대 방향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하락으로 넘어갈 분위기인데 상승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맞아요. 다 상승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안 사는 걸 멈추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반대로 하락장이 바닥권에 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전체가 하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매물도 많아. 그러니까 매물이 많고 미분양도 옆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산다고 해서 이게 풀릴까? 그러니까. 예. 그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렇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에는 이런 게 무섭거든요. 반대로. 안 샀다가 더 올라가면 후회할까봐. 왜냐면 지금까지 후회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사이클에 나타나는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허리인지 사실 머리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이게 허리더라 이거잖아요. 이게 허리인지 진짜 머리인지 이걸 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냉정하게 볼 때 사람들이 수요의 목적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의 목적? 예. 매매를 하는데 집을 사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두 가지거든요. 거주. 그다음에 시세 차익. 뭐 둘 다 막 다 섞여 있는 거죠. 뭐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실거주가 뭐 우선순위 아니에요? 실거주자는 투자하는 사람은 이제 그게 목적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시세 차익이 우선입니다. 근데 거주를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고 샀으니까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실거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진짜 맞냐 아니냐를 볼 때는 뭐냐면 떨어질 때 보면 알아요. 떨어질 때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살까요? 떨어질 때? 분명히 실거주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야 되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했던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더 싼 거죠. 떨어지면 전세 살죠. 그건 뭐냐면 떨어지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면 실거주보다는 그죠. 맞네. 떨어지면 전세 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자, 거주는 무조건 필수품이기 때문에 거주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를 임대로 가냐 매매로 가냐의 선택 상황인데 선택이죠.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건 절대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렇죠. 손해를 안 보니까 보증보험 들면은 진짜 손해 안 보죠. 그러면 얘는 떨어지니까 얘는 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떨어질 때는 안 사고 이 전세로 들어가고 올라갈 때만 사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냉정하게 보면 시세 차익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다 시세 차익 생각하죠, 사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막 그냥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나 집 샀는데 다음 내년에 2억 빠질 거예요. 네. 사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사겠어요? 네, 안 사죠. 네. 사실 이제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만이 가진 네. 시장의 특성이 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두 가지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선분양이죠. 선분양.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 때 네.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지은 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팔죠. 그게 이제 후분양이라 우리는 후분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분양을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팔기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팔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팔리면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분양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전세라는 상품이잖아요. 선분양,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다는 얘기는 몇 번 들어봤는데 선분양은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거의 그 메커니즘이 그냥 거의 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가까워. 선분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선분양 제도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라는 또 특별한 제도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선분양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생기는 거죠. 네, 맞죠. 20평이 잘 팔린다. 그런 정보를 듣자마자 야, 싹 20평으로 분양해. 네. 왜냐면 분양하는데 시간 안 드니까. 그렇죠. 근데 약속을 20평으로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20평 인기 떨어졌다고 안 지을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선분양제도 아파트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 이제 다른 부동산들이 있죠. 옛날에 분양형 호텔. 네네네. 한참 인기 좋을 때 막 피 붙으면서 난리 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때 선분양 제도니까 막 분양하는 거죠. 네네네. 막 분양하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르죠.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피가 붙고 막 올라가죠. 네네. 근데 얘가 이제 입주하면서 시작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공급 과잉이 팍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공급 부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급 과잉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분양의 그 특징이죠. 맞아요. 분양 이게 마치 물건이 없는 계약인 것 같지만 분양권이라는 게 엄연히 매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권이라는 것도 시장에 너무 많아지면 이게 매매 공급이네요. 이 분양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그렇죠. 그런 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장이 이제 침체되잖아요. 침체돼서 바닥권에 있으면 사람들이 집을 진짜 안 사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때 전세가 이제 슬금슬금 매매가를 밀어올리죠. 이게 이제 떨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은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럼 전세로 몰려. 그리고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니까 전세 공급은 줄어들어.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정 정도 누적이 되면 전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전세난이 생기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집을 별로 안 사는데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제가 말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족, 결혼한다라면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의 생각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후배가 제 의견을 좀 받아들였어요. 근데 와이프 될 사람은 죽어도 사야 돼. 그럼 이거를 이제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일체 개인 상담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딱 듣고 논리적에서 산다, 판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추가로 살까요? 그게 오히려 대답하기 쉬운 거죠. 추가로 사는 건 기다렸다가 나중에 빠지면 대형 평형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무주택인 분들에게는 진짜 답드리기 어려워요. 빠질 때도 아예 무주택인 분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분양 시장에서 네네. 실제로 상담을 수천 명 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2013년, 14년 막 침체기일 때 네네. 미분양 난 것들 네. 막 사러 정말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상담을 정말 막 한 2시간, 3시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 하냐면 잘 들었어. 그러고 가는 거죠.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더 떨어질 거야. 거기서 한 1억 깎으면 그때 나한테 연락해. 맨 바닥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 바닥에서도. 네. 30%, 40% 할인해서 파는데 네.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 설득이 네. 거의 사실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은.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네. 정해져 있는 게 다 있어서 네. 이걸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마음의 벽이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마음의 벽을 딱 깔고 네. 네가 아무리 지켜봐라. 얘기가 안 돼. 실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오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A, B 들고 와요. 어떻게요? A 사요, B 사요. 그럼 둘 다 사지 마요.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계속 도돌이표. 네. 그래도 이거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거 사지 마세요. 막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거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게 반복이니까. 지금 소형 살 돈으로 좀 기다리면은 더 좋은 입지에 대형 살 수 있다. 훨씬 네, 그렇게 되죠. 혜택도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제가 뭐 웬만하면 지금은 다주택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바닥권에서는 다주택자 해도 돼요. 네. 양도세 막 면제 막 이런 거 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막 수십 개 돈 있는 대로 모아놨다가 네. 살 수 있으면 이때 수십 개 사는. 그러니까 9.13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산 사람들은 네. 그 임대사업자 등록해 놓잖아요. 대출 규제도 없어요. 네. 그 다주택자는. 그렇죠. 그리고 팔 때 다주택이라도 임사 등록했던 거는 양도세 중과 배제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네. 근데 9.13 이후에 산 분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정부 정책도 뭐가 나올지 대략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뭐가 나올지는 대략 알거든요. 또 언제 풀어지는지도 알고. 네네네. 그러면 이런 거를 예상을 해놨다가 그러면 나는 이럴 때 준비해놨다가 이럴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네. 지금 이미 포지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총알을 모으는 게 더 낫겠다. 그렇죠. 의견을 확실히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내가 이미 과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이 오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에 더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정리를 좀 해서 현금 확보하거나 만약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더 들어온 돈 가지고 부동산 파티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기다렸다가 다음 사이클에 한 번 더 이렇게 뭉치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듣기. 아예 안 하는 분들은 하락한다는 얘기도 드리기 어렵고 상승한다는 얘기도 드리기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그럼 근 10년 동안 그쵸. 소형 위주로만 분양이 됐어요. 소형 위주로만. 네. 지금 신축 아파트들은 대형 평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희소 가치 때문에 이제 대형 평형으로 이제 서서히 인기가 이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네네네. 자, 여기서 이제 미분양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미분양. 네. 자, 이제 미분양이 앞으로 나는 미분양이 어떤 평형대가 미분양이 날까요? 소형을 많이 지으니까 소형에서 나겠죠. 그렇죠. 지금 많으니까 확률도 더 높은 어떤 분들은 인기만 따져가지고 대형 평형의 미분양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똑같이 분양하면 똑같은 수로 분양하면 그리고 가격이 이 평형 이제 그 평형대에 맞게 똑같은 가격이면 사실 대형이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죠. 비싸니까. 근데 지금 분양하는 거는 소형보다 대형이 일단 평당가도 좀 싸고 그 다음에 수가 월등하게 적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30평형 단일 단지로 지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무조건 중소형 쪽에 생기게 돼 있어요. 미분양이.
그거를 계속 지으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이제 미분양이 누적될 거 아니에요. 네네. 분양이 일반 시장에 그 침체 상황을 미치잖아요. 네. 그럼 자 보시면 분양 시장에서는 이미 대형 평형은 좋은 물건이 되고, 대형 평형은 피가 붙어 있고. 그렇죠. 소형 평형은 미분양이 나 있는 거죠.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자 일반 시장에서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 하락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또 전세가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소형하고 대형하고 지금 이제 뭐 일부 좀 인기 좋은 강남이나 이런 대형 말고 전체적인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전세가율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어떤 게 높냐. 원래 소형이 더 높지 않아요? 소형이 매매가가 훨씬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 갭이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소형이 더 벌어져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대형은 많이 붙어 있는 상황. 네.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때 떨어지는 폭이 달라요. 대형은 덜 떨어지죠. 이 벌어진 만큼 떨어질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근처에 만날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이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는 소형, 중소형 위주로 미분양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장은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 시장에서 대형은 피가 붙어 있고 완판이 돼요. 그 여기는 이제 떨어지는 걸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대형으로 가게 되는. 왜냐하면 모든 매매는 시세 차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전제들을 딱 제대로 짚고 가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댓글 뭐 달렸었는지 아세요? 뭐 달렸? 이재명 닮아서 하락한다고 얘기한다. 아니 근데 이제 색깔을 이재명 분께서 머리 색깔 바꾸셔가지고 이제 그런 댓글을 안 달리게. 이게 실제로 2007년 이전 상황으로 가보면 이게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2007년 이전에는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대형 평형 위주로 분양을 쭉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 평형들이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송도 다 대형 평형 위주로 났고 용인 일산 용인 이런 데들이 다 대형 평형이 났고요. 서울에도 심지어 이제 미분양이 났던 게 트리마제 이런 게 트리마제 미분양이었어요? 그럼요. 와. 그런 걸 제가 팔았는데 뭐 30% 할인해서 팔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게 다 대형 평형 위주로 막. 그래가지고 경기도 전역에 다 막 대형 평형 막 50평대 이상들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나서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는 소형이 실제로 강남의 도곡렉스리나 이런 거 보잖아요. 24평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옆으로 가는데 40평대는 이렇게 떨어졌다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떨어지고 미분양도 없는 이런 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형들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소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소형을 덜 지어서 그런 거구나.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시세 차익 위주로 사니까. 저는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소형이라서 안 떨어졌고 소형이라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덜 지었기 때문에 안 떨어졌고 그래서 그냥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네요. 소형이라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넓을수록 좋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 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희한했던 게 사람들이 한번 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도 안 들어가요. 같은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30평대 4억 40평대 4억 이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1인 가구나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점점 단촐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소형 평형이 대세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유지비만 많이 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이미 정해놨어요. 마음속에 나는 소형을 살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 나는 대형을 살 거야. 거기에 합당한 이유. 나중에 찾는구나.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이 인기 좋았을 때
제가 아는 집들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 2인 2분이 살았어요. 50평, 70평에. 네.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야, 이 넓은 집에 2분이서 살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적적하지 않는지. 네. 근데 노인분들이 살 때 뭐라고 했냐면, 네. 자, 자녀들 분가했잖아. 네. 그럼 놀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고 갈 방은 있어야지. 또 그렇게 바뀌는구나. 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방향 정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대형을 사고자 마음을 먹어놓고 그에 합당한 이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소형이 인기 좋으니까 대형은 이제 관리비 많이 들어가. 실제로 근데 그걸 따져보잖아요. 네. 그럼 관리비 덜 들어가는 집도 많거든요. 저는 이제 50평대도 막 살아봤으니까 50평대 사는데 관리비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좋은 집은 커뮤니티 시설 끝내주잖아요. 사우나 공짜, 헬스장 공짜, 골프장 공짜 다 쓰고 20만 원, 30만 원 내는데 구축에 소형 살면서 20만 원, 30만 원 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관리비 많이 든다고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아, 됐어. 듣기 싫은 거죠. 그거를 따지기 싫은 거예요. 와, 이게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대형 평형이 적기 때문에 선호가 조금만 늘어도 지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유를 지금 또 막 기사 나오거든요. 만들어내잖아요. 뭐냐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 근무 공간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형 평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적게 지었는데 그게 적게 짓는 게 계속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찾는 거죠. 계속 찾는 거. 이 2년 전에는 뭐가 이유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헬리콥터족. 헬리콥터족? 그러니까 부모에 얹혀 사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분가한다고 했잖아요. 소형 평형이 인기 좋으니까 분가한다고 했더니 강남에는 이제 같이 모여 산다. 그래서 이제 대형 평형이 인기가 좋다. 이런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후적이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